당신이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이 돈, 사실 이미 쓰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연금은 노인 세대의 병원비, 생활비, 국가 빚 구멍을 막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 하나. 당신이 받을 차례가 왔을 때 과연 남아있느냐는 겁니다. 연금은 원래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조금 양보하면 미래의 당신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 없이 월급에서 연금을 떼어냅니다. 하지만 이 약속에는 처음부터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연금은 내 돈을 국가가 대신 모아주는 저축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이 낸 돈은 어딘가에 안전하게 쌓이지 않습니다. 그 돈은 지금 이 순간 다른 세대에게 바로 흘러갑니다. 현재 연금 시스템은 적립이 아니라 즉시 이전 구조입니다. 오늘 당신이 낸 돈은 오늘의 노년층이 바로 사용합니다. 이 구조는 단 하나의 전제로만 유지됩니다. 다음 세대가 계속 존재할 때 연금 제도는 노후 대비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국가는 한 번에 막대한 복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세대를 갈라서 서로 부양하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젊은 사람이 많고 노인이 적을 때만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태어나는 아이는 줄고 연금을 받는 노인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지금 처음 설계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 1명이 노인 2명, 3명을 부양하는 시대.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합니다.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끝없이 늘어납니다. 이 순간부터 연금은 저축이 아니라 빚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입자는 많고 수급자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점을 넘자 연금은 처음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구간에 진입합니다. 이 순간 시스템은 이미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연금 재정에 구멍이 생기면 그 구멍을 메우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당신의 세금입니다. 보험료 인상, 연금 추가 부담, 그리고 조용히 올라가는 각종 세금. 당신이 모르는 사이 연금의 적자는 이미 당신의 월급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누구나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이어집니다. 받더라도 지금 받는 노인처럼 받을 수는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이제부터 더 냉정한 숫자로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 연금이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연금에 들어오는 돈은 한계에 가까워졌고 나가는 돈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금은 언젠가 무너질 가능성이 아니라 언제 무너지느냐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2060년이라고 했던 고갈 시점, 그 다음엔 2057년, 그리고 지금은 2050년 이전도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예측이 빨라진다는 건 단 하나를 의미합니다. 상황이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연금을 가장 오래 내야 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가장 불안하게 받을 세대이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는 비교적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였다면 지금 세대는 많이 내고 적게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으로 설계된 세대 불균형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한국의 미래일 뿐이지만 이미 연금이 무너진 나라들은 존재합니다. 그 나라들에서는 공통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금이 약속보다 늦게 나오고 연금 액수는 줄어들고 국가는 책임을 개인에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는 한때 연금 천국이라 불렸던 나라입니다. 퇴직하면 안정적인 연금이 평생 보장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무너지자 국가는 연금을 삭감하고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결국 국민과 국가가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연금이 줄어들면 노인만 가난해질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노인이 돈을 쓰지 않자 상점이 무너지고 자영업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 전체가 같이 붕괴됩니다. 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미 세금으로 연금 적자를 막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지금 연금 플러스 세금 이중 부담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연금이 무너질 위기에 빠지면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3가지뿐입니다. 첫째, 더 많이 걷는다. 둘째, 더 적게 준다. 셋째, 더 늦게 준다. 이 3가지 중 어느 것도
국민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선택입니다. 국가는 웬만해서 연금이 무너집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대부분 같습니다. 덜 주고 더 내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누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 그냥 내고 그냥 운명처럼 받는 수밖에 없는 걸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이 불안할수록 개인은 오히려 더 중요한 선택 구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연금이 처음부터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지급이 조금씩 늦어지는 현상입니다. 3일, 7일, 한 달. 국가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전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건 항상 붕괴의 시작 신호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더 교묘합니다. 연금은 나오지만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쌀값은 오르고 전기세는 오르고 병원비는 오르는데 연금은 제자리입니다. 이 순간부터 연금은 생활비에서 보조금으로 전락합니다. 재정이 더 악화되면 국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연금을 삭감합니다. 불가피한 선택, 모두를 살리기 위한 고통 분담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노후의 안정이 국가 공문 한 장으로 잘려나갑니다. 연금이 줄어들면 노인은 곧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일할 수 없고 저축은 이미 바닥났고 연금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사회는 고령 빈곤 폭발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연금이 무너지면 국가는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가족이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의 생계를 위해 자식의 월급이 다시 빨려 들어갑니다. 연금이 사라진 자리를 강제 효도 시스템이 대신 채우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연금이 망하면 노인만 위험해진다고. 그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연금은 경제 시스템 전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흔들리는 순간 은행, 부동산, 주식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연금 기금은 단순히 보관만 하는 돈이 아닙니다. 은행, 채권, 기업 투자로 이미 전부 굴러가고 있는 돈입니다. 연금이 흔들리면 은행의 자금줄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즉, 연금 위기는 곧바로 금융위기로 전이됩니다. 연금을 받는 노인층은 부동산의 가장 큰 매수 세력입니다. 연금이 줄어들면 집을 살 돈이 사라지고 동시에 집을 팔아야 하는 노인이 폭증합니다. 이 순간 부동산 시장은 공급 폭탄 구간에 진입합니다. 연금은 세계 최대의 장기 투자자입니다. 이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기업의 주가를 떠받치던 바닥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연금이 빠지면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피를 흘리는 구조에 들어갑니다.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한 평생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깨지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를 믿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벌어지는 것은 불신, 탈출, 자본 유출, 그리고 조용한 국가 신용 붕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구조인데도 국가는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은 안전합니다. 아직 충분한 시간은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연금이 무너지는 순간 국민의 신뢰도 동시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더 이상 순수한 노후 대비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금 자금은 국가 채권을 사들이고 정부의 적자를 대신 떠안고 있습니다. 즉, 연금은 사실상 노후 저축이 아니라 국가 부채 보조금으로 변질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복지 기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투자자이며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거대 자본입니다. 주식, 채권, 해외 부동산, 수많은 기업의 주가가 연금 자금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연금이 흔들리는 순간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말하는 연금 개혁은 대부분 노후 안정을 위한 개혁이 아닙니다. 그 개혁의 진짜 목적은 항상 하나입니다. 국가 재정이 버티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것. 결국 그 시간은 국민의 부담으로 충당됩니다. 이 구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단순합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매년 늘어나고 연금을 내는 사람은 매년 줄어듭니다. 이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즉, 지금 연금은 회복 가능한 적자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적자의 길에 올라서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대부분은 이 생각에 도달합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 어차피 국가 시스템인데 개인이 뭘 해도 의미가 있나? 하지만 실제로 연금 위기 국면에서 가장 큰 격차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연금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연금 하나의 인생을 전부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연금은 보조 장치로 두고 개인은 반드시 자기만의 노후 안전망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이 무너지면 모두가 똑같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대비도 하지 않은 사람만 모든 충격을 그대로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60대, 70대 다시 일하기조차 힘든 시점에 찾아옵니다. 이때는 되돌릴 기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금이 불안할수록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한 곳에 몰지 않는 것. 현금, 금융자산, 실물자산, 그리고 스스로의 노동 능력까지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 연금이 흔들려도 인생이 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연금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연금은 더 이상 노후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연금을 기본 바닥으로 두고 그 위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쌓아 올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국가가 연금을 버리겠어? 어차피 문제 생기면 나라가 책임지겠지. 하지만 역사는 항상 반대로 흘러왔습니다. 국가는 시스템을 지키려 했고 개인은 항상 나중에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금은 숫자만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국민이 믿어야 유지되고 젊은 세대가 납득해야 유지되고 미래가 존재한다고 느껴야 유지됩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연금은 돈보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서 먼저 붕괴됩니다. 연금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늦어지고 조금씩 줄어들고 조금씩 부담이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체감할 때쯤이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느린 붕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연금이 흔들리면 노인만 불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식에게 전달되고 자식의 부담은 다시 부모의 죄책감이 됩니다. 연금 붕괴는 곧 한 집안의 인생 구조 전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신이 연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30년 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금을 전부라고 믿는 사람과 연금을 바닥으로 보는 사람의 인생은 같은 나라 같은 세대라도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연금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연금 제도는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금만 믿지 않을 자유는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연금은 피할 수 없지만 연금에 전부를 걸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이 불안한 사람은 항상 공포 속에서 삽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은 다릅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도망갈 출구가 하나 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는 공포를 선택권으로 바꿔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연금을 전부로 믿고 가는 길, 아니면 연금을 바닥으로 두고 나만의 안전망을 쌓아가는 길. 이 선택은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불편했다면 당신은 지금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가장 늦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외면할수록 현실은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연금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연금이 아니라 스스로의 준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선택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런 진실을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채널은 당신이 평생 속고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음 진실이 궁금하다면 구독은 선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